앞에 O자를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먼저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의 관점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맞았던 부분이고 X표가 틀렸던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마지막 제가 올렸던 관점 계속 하락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틀린 관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X표가 하나 늘었죠. 관점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면 아직 이 삼각수렴 2파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관점은 폐기가 됐습니다. 여기 B파의 고점을 이제 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럼 관점이 틀렸다고 하락 관점은 폐기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앞에 6자가 5자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번에 하락 관점을 봤던 저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손실을 봤어야 정상이죠. 근데 저는 제 관점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냈습니다. 그걸 제가 제 텔레그램 방에서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9월 매매 내역을 전부 다 공개를 했죠. 왜 그럴 수 있냐면 그게 캔들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맞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엇 파동이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꼭 방향성을 맞춰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5분 캔들 매매법을 만들어서 캔들을 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만 먹는 이상적인 매매법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제가 텔레그램에도 업로드를 하죠. 중요한 타점에서 좋은 타점에서 진입을 하고 빠르게 반익제로 가져가고, 만약에 거기서 방향성이 맞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수익은 적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방향성이 틀려도. 실제로 제 텔레그램에 있으신 분들도 이런 부분을 배우고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의 매력을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제 관점을 그대로 믿고 그냥 타점이랑 매매 전략 없이 그대로 그냥 바로 선물에 투입을 한다? 어떤 사람의 유튜브를 봐도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은 틀린 관점이 있지만 방향성으로 보면 굉장히 좀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썸네일이나 이런 데서는 뭐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많이 어필을 하지만 정작 제 텔레그램이나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저는 어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명하신 분들, 인터넷으로 알려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방향성으로 돈 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타점, 매매 전략, 손익비, 이 세 가지로 승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그런 것들을 캔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방향성이 맞을 때 또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단 현재 관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있는 저점, 이 저점을 깨고 안 깨고는 일단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대상승장의 특징인 탈자리를 안 주고 그냥 계속 올리느냐, 이 차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아직도 앞에 5자를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진 시나리오 중에서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저점이 여기 부분인 시나리오가 있고 저점이 여기 부분인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를 저점으로 생각을 한 시나리오는 고점에서 내려온 파동이 A가 형성이 되고 B가 미달 플랫으로 형성이 되고 C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판단이에요. C 파동은 임펄스로 이렇게 큰 하락을 그리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다이아고널 패턴이죠. 이렇게 A, B, C, D, E로 내려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이 부분을 C 파동의 비중을 낮게 봤던 이유는 이 B의 고점에서 내려온 이 파동이 그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C 파동에 대해서 기존의 엘리어트 파동과 조금 다른 견해를 내놓은 게 바로 이 로버트 발란의 원서에 나와 있어요. 원래 나오는 파동은 아까 말씀드린 임펄스와 다이아고날, 즉 5가지 패턴이죠. 5파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식의 패턴인데 그거를 대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게 바로 이중 지그재그와 삼중 지그재그. 자, 이중 지그재그는 5가지 파동이 나오고 A, B, C로 올라가고 1, 2, 3, 4, 5로 내려가는 이 파동이 두 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A, B, C로 올라오고 이 패턴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걸 이중 지그재그라고 하죠. 그럼 여기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고점부터 떨어지는 파동을 5개의 파동으로 분류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반등이 왔다가 내려가는 파동을
5개의 파동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지그재그가 완성이 된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하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5개의 파동, 다시 한번 반등하고 여기가 5개의 파동. 그러니까 이런 지그재그 패턴이 여기 한번 형성이 돼서 더블 지그재그 패턴인 WXY로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C8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조정파가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다음 파동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파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임펄스 5가지. 근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임펄스가 성립이 안 돼요. 이 구간을 추론해 볼 수 있는 파동은 WXY나 ABC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파형은 이런 다이아고날 패턴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고날 패턴에 A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A는 ABC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ABC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필연적으로 다시 한번 ABC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B파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한 파동에 물론 이 끝이 어딜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38이나 0.5 구간 59,000달러나 57,000달러는 최소한 와야 된다는 게 일단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던 WXY에서 Y파동의 삼각수렴 형태의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에서 저는 이 Y파동 삼각수렴을 어떻게 카운팅을 했냐. D가 조금 크더라도 아직 E가 남아있다는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 관점이 지금 틀린 거죠. 그러면 다시 D가 여기서 끝나고 E가 여기서 아주 짧게 끝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WXY가 형성이 돼서 이제 상승파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다시 한번 하락을 보느냐. 올라가는 파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올라가는 파형을 보면 지금 여기 올라가는 파동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추세 파동인 것 같나요?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인 것 같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양보해서 여기를 임펄스로 봐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뭐 WXY는 대충 표시를 했는데 복합 조정이 되고 지금 다시 상승하는 파동이 이제 임펄스로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파동이 임펄스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벌써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죠. 임펄스는 이런 형태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과거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뚜렷한 임펄스가 보이는 구간 어때요? 아까랑 다르죠? 임펄스는 이렇게 확실한 임펄스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겹치는 파동이 거의 없이 5개의 파동을 이루고 있죠. 2023년 1월에 비트코인 17,000달러를 찍고 올라갔을 때도 파동을 보세요. 임펄스죠. 확실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조정파 나오고 임펄스, 조정파 나오고 임펄스. 항상 이렇게 불장에는 상승 파동이 임펄스로 형성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만 그러냐? 과거 불장도 볼게요. 자, 여기 임펄스, 임펄스, 임펄스. 더 올라가 보면 여기도 임펄스. 그러니까 이게 세부 파동으로 보면 뭐 임펄스 조건에 부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눈에 보기에 누가 봐도 파동이 겹치지 않고 탈자리 안 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현재 차트로 가볼게요. 보시면 어떤가요? 파동의 기울기라든가 급격함 같은 게 아까 보던 불장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지금 올라가는 이 파동이 불장 특유의 그 탈자리 안 주고 올라가는 파동과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이 끝나고 올라가는 이 파동이 ABC나 뭐 복합 조정으로 올라가서 당연히 한 번은 큰 조정을 거쳐야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현재까지 이거 2개입니다. 그걸 보고 저는 계속 하락을 보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타점과 그리고 하락할 수 있는 예상 범위까지 텔레그램에 다 업로드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삼각수렴 그리고 상승할 건데 떨어지고 상승하느냐 그냥 상승하냐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욕을 안 먹으려면 어차피 떨어져도 상승이니까 떨어질 때마다 롱 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트레이더죠. 트레이더라면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유튜브로 생각하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어차피 상승이니까 타점도 상관없이 그냥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롬 담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트레이딩입니까? 저는 이런 건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정확한 타점을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진입을 하고 손절 라인을 정하고 매매 전략을 짜는 게 트레이딩이지 욕먹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방향이
결과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고요. 그래서 맞든 틀리든 제 관점에 대한 참고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저한테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라는 얘기죠. 어떤 거? 캔들 보는 거, 타점 찾는 거,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